부모 없는 고아가 감히 의사 집안에 가난한 고아가 의사 아내 될 꿈꾸지 마. 고급 한정식 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모욕 현장. 평범한 회사원 서연이는 의사 남자친구 준호의 부모님께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돌아온 것은 상상도 못한 잔인한 차별과 모욕이었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 같은 집안이 왜 너 같은 애랑 인연을 맺어야 해?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나려는 서연이. 바로 그때 병원 직원이 급하게 뛰어들어옵니다. 권태호 병원장님께서 급하게 손녀분을 찾고 계십니다. 권태호 병원장? 의료계 최고 권력자의 이름에 이진수 부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달려가 안기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전설의 병원장이었습니다. 18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그 부부의 딸이 바로 제 손녀입니다. 충격적인 과거의 진실까지 밝혀지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카페 안에서 25세 서연이는 친구들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에 끼워진 예쁜 반지를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반지에 반사된 햇빛이 반짝이며 테이블 위를 비추자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죠. 정말이야? 의사랑 결혼한다고? 친구 중 한 명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응, 준호라고 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 같은 고아를 이렇게 사랑해 줄 줄이야. 서연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난 그녀에게는 특별한 배경도 화려한 이력도 없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상견례는 언제? 다른 친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하기로 했어. 솔직히 좀 떨려. 서연이가 살짝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죠. 친구들은 서연이를 격려했습니다. 걱정 마, 너 같은 좋은 애를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 하지만 서연이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모두 의사라고 들었거든요. 대를 이은 의사 집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에 비해 자신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뭐하고 계셔? 친구가 물었을 때 서연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사 다니고 계셔. 서연이는 어째서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모호하게 대답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서연이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이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정확한 직업에 대해서는 깊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회사에 다니신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었죠. 그럼 준비는 다 됐어?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괜찮은 옷도 사주셨고 선물도 준비했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서연이는 상견례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실망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준호는 뭐라고 해?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래? 친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죠.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좋은 분들이라고 했어. 서연이는 준호의 말을 떠올리며 답했습니다. 실제로 준호는 서연이에게 부모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사 집안이라는 것과 전통을 중시한다는 정도만 알려줬을 뿐이었죠.
서연이는 그런 준호의 모습에서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지만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사소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니까 다 잘 될 거야. 친구들이 서연이를 응원했습니다. 서연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듯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상견례를 앞두고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서연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마치 자신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죠. 이번 주말이면 준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가족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이는 할아버지께 상견례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평소처럼 따뜻한 조언도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서연이에게 자신감을 주는 분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드디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벌써부터 그려졌거든요. 평생 자신을 키워주신 할아버지께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서연이는 준호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성격으로 서연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몇 달간의 만남 끝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것이 아직도 꿈 같았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서연이는 할아버지께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결혼해요. 준호가 프로포즈했어요. 할아버지는 서연이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죠. 우리 서연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할아버지가 정말 기쁘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서연이는 더욱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서연이 모르게 거실 한편에 놓인 부모님 사진을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고 행복했던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서연아, 상견례는 언제 하기로 했니? 할아버지가 다시 따뜻한 표정으로 돌아서며 물으셨습니다. 이번 주말이요. 준호가 정말 좋은 곳으로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는 들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상처받지만 않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서연이는 듣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서연이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주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간단한 화장을 마친 후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모습을 확인했죠. 괜찮아. 긴장하지 마. 진심으로 대하면 돼. 서연이는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부터 서연이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가장 예쁘다. 자신감을 가져라. 할아버지 혹시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죠? 서연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걱정 마라. 내가 키운 아이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지 상대방이 못 알아보면 그건 그들 손해야.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이 서연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준호의 부모님인 박미숙과 이진수는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미숙은 고급 백화점에서 구입한 값비싼 자켓을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었죠. 이진수 역시 맞춤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나왔습니다. 오늘 상견례 장소는 어디라고 했지? 박미숙이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한정식집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곳으로 예약했어.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훌륭하다고 하더군. 이진수가 자랑스럽게 답했죠. 박미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집안 격에 맞게 해야 해. 사실 이들 부부는 상견례를 앞두고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의사이니만큼 당연히 그에 걸맞은 집안의 딸과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의사 집안끼리의 만남이거나 최소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집안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그 여자에 대해 별로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 박미숙이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그래도 우리 아들 눈에 든 여자니까 나쁘지는 않을 거야. 이진수가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견례를 앞두고는 서로의 집안 배경이나 직업 같은 것들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 준호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준호가 무슨 말 했어? 그 여자 집안에 대해서 박미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고 하더군. 할아버지는 회사 다닌다고 했고 이진수가 기억을 더듬으며 답했죠. 회사라니? 어떤 회사인지는 말하지 않았어? 박미숙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봤어. 아마 대기업이겠지 뭐. 이진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무렵 서연이는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손을 비비며 긴장감을 달래려고 했죠. 마음속으로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조언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보려 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줄 거야.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죠. 한정식 집에 도착한 서연이는 그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잠시 압도당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곳에 올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를 만날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는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준호의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미숙과 이진수는 서연이의 첫인상을 훑어보았습니다. 단정하지만 소박한 차림새, 수수한 화장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서민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죠. 내가 서연이구나. 박미숙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는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이미 공기 중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양쪽을 번갈아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이야기해보죠. 하지만 박미숙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모든 것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불쾌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박미숙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물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답했죠. 어떤 회사인가요? 이진수도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점점 위축되어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신문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죠. 작은 회사입니다만 좋은 직장입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박미숙과 이진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서연이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집안 형편은 어떠신지 박미숙이 더욱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미 예의를 지킬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았죠. 서연이는 그런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집안 형편을 묻는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미숙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서연 씨, 우리가 미리 알아본 게 있는데요. 서연이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하며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정확히 언제인가요? 박미숙의 질문은 마치 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7살 때입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답했죠.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꺼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박미숙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완전한 고아네요. 그리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뭘 하시는 분인가요? 회사에 다니고 계세요. 서연이는 여전히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회사라니. 이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서연이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묻는 분위기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바로 그때 박미숙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가 감히 의사 집안에. 웃기지도 않네. 서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직설적이고 잔인한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준호가 말리려 했지만 박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원이라고? 그런 작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박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 갔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필사적으로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진수도 가세했습니다. 우리는 대를 이은 의사 집안이야. 너 같은 애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 내 주제를 알아야지. 가난한 고아가 의사 아내 될 꿈꾸지 마. 박미숙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서연이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준호야, 이런 여자와 헤어져. 박미숙이 준호를 향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준호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믿고 우리 집안에 기웃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소롭다. 박미숙은 서연이를 향해 더욱 신랄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평생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뻔뻔하기도 하다. 이런 자리에 나올 처지가 아닌 걸 모르나? 박미숙이 계속해서 모욕을 가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고아로 자랐으면 그런 애들끼리 만나야죠. 이진수도 동조하며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정말로 견딜 수 없어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너무나 충격적인 모욕에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망신을 주다니. 박미숙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서연이를 바라보았지만 부모님 앞에서 서연이를 제대로 옹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서연이에게는 더욱 큰 상처가 되었죠.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애가 우리 준호를 만나는 것 자체가 과분한 일이야. 박미숙이 마지막 타격을 가했습니다. 서연이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할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하니 더욱 괴로웠죠. 정말 철면피네. 자기 처지도 모르고. 이진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마 준호가 의사라니까 달라붙은 거겠지. 요즘 그런 애들이 많다고 하던데. 박미숙이 더욱 모독적인 말을 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완전히 절망 상태였습니다.
이런 치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숙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준호 앞에 나타나지도 마. 그리고 마지막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계속 매달리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도 연락할 테니까. 그런 못된 여직원이 있다고 말이야. 서연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회사까지 위협한다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내 할아버지도 창피할걸. 손녀가 이렇게 분수도 모르고 설친다는 걸 알면 말이야. 이진수가 추가로 모욕을 가했습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아버지께 이런 일로 걱정을 끼쳐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서연이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발걸음이 무거웠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죠.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어떻게 할아버지 앞에 나타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준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알겠지? 박미숙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급하게 뛰어온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준호 선생님, 숨을 헐떡이며 나타난 것은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문을 나가려던 서연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멈춰섰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까지? 권태호 병원장님께서 급하게 손녀분을 찾고 계십니다. 병원 직원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도 문 앞에서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죠. 손녀분이라는 말에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거든요. 권태호 병원장님이라고? 이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권태호 병원장. 그 이름은 의료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준호가 일하는 대한병원의 병원장이자 이진수가 평생 우러러보며 살아온 의료계의 거물이었죠. 혹시 손녀분이라고 하면 박미숙이 떠어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권서연 양을 찾고 계십니다. 병원 직원이 답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어리둥절해했죠. 어떻게 할아버지가 자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오실 수 있었을까요? 병원장님께서 직접 GPS로 서연 양의 위치를 추적하셨습니다. 항상 손녀분 안전을 걱정하고 계셔서요. 병원 직원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정식 집 문이 다시 열리며 위험 있는 노신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이었죠. 할아버지. 서연이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권태호는 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권태호는 서연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진수와 박미숙을 차갑게 바라봤죠. 이진수 선생. 권태호 병원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진수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병원장님. 설마. 네, 서연이는 제 손녀입니다. 권태호 병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미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모욕했던 고아가 바로 권태호 병원장의 손녀였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 서연이가 울고 있네요. 권태호 병원장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준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병원장님 그게... 할아버지 괜찮아요. 서연이가 말리려 했지만 권태호 병원장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수 선생, 제 손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권태호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진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병원장님,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라고요? 권태호 병원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제 손녀를 고아라고 모욕한 것도 오해인가요? 박미숙은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의 위엄과 권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서연 양이 병원장님의 손녀분인 줄 알았다면 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손녀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모욕해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권태호 병원장의 반박에 박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권태호 병원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진수와 박미숙은 자신들의 운명이 바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의 권력과 영향력을 잘 알고 있던 이들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진수 선생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3년 전 의료사고 은폐 건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진수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일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둔 일이었거든요.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조작했죠. 그리고 유가족에게는 거짓 설명을 했고요. 권태호 병원장의 목소리는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병원장님, 그건 이진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권태호 병원장은 계속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 탈루도 상당하군요. 지난 5년간 얼마나 많은 세금을 빼돌렸는지 아시나요? 박미숙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떨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밝혀지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거든요. 불법 부동산 투기도 빼놓을 수 없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권태호 병원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병원장님. 이진수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이 있군요. 권태호 병원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18년 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젊은 부부를 기억하시죠? 이진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그 부부. 권태호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부부의 딸이 바로 제 손녀 서연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서연이도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할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서연아.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단다. 권태호 병원장이 서연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진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의료가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더욱 분노가 치밉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를 고아라고 모욕하다니. 권태호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진수 선생의 의사 면허 박탈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가능한 사안들이군요. 권태호 병원장의 선언은 마치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따뜻하고 자상한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위엄과 권위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권태호 병원장이 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손녀를 모욕한 대가치고는 아직 부족하지 않나요? 그 말에 이진수와 박미숙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의 권력과 영향력 앞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병원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양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을 정말 후회합니다. 이진수도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권태호 병원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라고요? 제 손녀를 고아라고 모욕하고 가난하다고 조롱한 것을 후회한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박미숙이 목을 매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할아버지.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네요. 권태호 병원장이 다시 이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손녀가 고아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권태호의 질문에 이진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를 가난하다고 하시면 곤란하지 않나요? 권태호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권태호 병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진수 선생은 제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시면서도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이진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의 추궁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권태호 병원장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제 손녀는 고아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있으니까요. 박미숙과 이진수는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의 손녀를 모욕한 것은 곧 병원장을 모욕한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모욕한다는 것이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출신이나 배경을 보고 치료하는 사람들인가요? 환자가 고아라면 치료를 안 하시는 건가요? 이진수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서연이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현재 다니는 회사도 제법 유명한 곳이에요. 능력으로 인정받아 들어간 거죠. 박미숙은 더욱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 이분들과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이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이진수와 박미숙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오만이 가져온 결과였죠. 준호는 그동안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서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지만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권태호 병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진수가 절규하며 애원했습니다. 용서요? 권태호 병원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손녀를 그렇게 모욕할 때는 용서를 생각하셨나요? 박미숙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연양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권태호 병원장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진수 선생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이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은폐, 세금 탈루,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모든 증거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내 손녀를 모욕한 대가는 정확히 치러야 합니다. 권태호 병원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이때 병원 동료 몇 명이 한정식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원장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환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른 의사가 이진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그 의료사고 때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또 다른 의사가 나섰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했던 서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책감이 몰려왔거든요. 서연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준호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사람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정말 미안해. 부모님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 준호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당신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권태호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자, 서연아. 이런 곳에 더 있을 필요 없다. 할아버지와 서연이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진수와 박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죠. 준호는 떠나는 서연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놓쳐버린 것이죠. 병원장님. 이진수가 마지막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권태호 병원장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당당히 한정식집을 나섰죠. 그렇게 두 사람은 그 지옥 같던 장소를 떠났습니다. 뒤에는 절망에 빠진 이진수 부부와 후회하는 준호만 남겨둔 채로 말이죠.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권태호 병원장의 권력과 정의감 앞에서 악한 자들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거든요. 권태호 병원장이 차 안에서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나타났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때 와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이가 할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거야. 권태호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 악한 자들이 치를 대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진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가 영구 취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죠. 박미숙은 남편의 몰락과 함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의사 집안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죠. 준호 역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병원에서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사랑했던 서연이를 잃은 것이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준호는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 사람 아버지가 그 이진수 맞지? 환자 죽게 한 그 의사. 정말 부끄럽지도 않나?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준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걸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사랑을 놓쳤다는 후회가 매일 밤 그를 괴롭혔습니다. 서연이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컸죠. 반면 서연이와 할아버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산책 어때요? 서연이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지. 우리 서연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단다. 병원 정원을 함께 걸으며 권태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심했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서연이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권태호는 서연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의 비리를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서연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병원장을 오래 하다 보니 의료계의 여러 소식들을 듣게 되지.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은 금방 눈에 띄거든. 권태호 병원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이진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의료계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가 많아서 늘 안타까웠단다. 그리고 또 하나. 권태호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서연이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다 알고 있었지. 서연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상견례 일정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이지.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권태호가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권태호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뭐 먹고 싶어? 할아버지 손맛이 그리웠어요. 서연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서연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제 할아버지셨으니까요. 제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텐데. 권태호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란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할아버지가 병원장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지.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조건 없이 지켜주고 믿어주는 것이요. 그렇지. 진정한 사랑이란 조건이나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란다. 권태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결국 진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서연이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사람과 헤어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야. 진짜 사랑을 해줄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긴 거니까. 권태호가 서연이를 위로했습니다. 한편 서연이의 회사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씨 사장님이 찾으셔요. 동료가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사장실에 들어가자 사장이 환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서연이 씨,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맡겨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기쁘게 답했습니다. 서연이 씨의 능력을 회사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사장의 격려에 서연이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서연이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서연이는 할아버지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승진했어요. 정말? 우리 서연이가 능력을 인정받았구나. 할아버지도 기뻐하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죠.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 개월 후 서연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죠. 30세인 그는 시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책을 사랑하고 사람의 내면을 중시하는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서연이가 업무 관련 자료를 찾으러 갔다가 민준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민준이 친절하게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 자료였어요. 서연이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후로 서연이는 종종 도서관을 찾았고 민준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서연이의 출신이나 배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서연이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졌죠. 서연 씨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민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주로 자기계발서나 소설을 읽어요. 요즘은 심리학 관련 책도 관심이 생겼고요. 서연이가 답했습니다. 좋은 취향이시네요. 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름다워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이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민준의 따뜻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서연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준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큼 아이들도 민준을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이들이 졸라댔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해 올게. 민준이 아이들과 약속했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의 그런 모습에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준호와는 전혀 다른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서연 씨, 민준이 서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언제부터 보고 계셨어요? 방금 전부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서연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서연이에게 자신의 철학을 들려주었죠. 저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요. 출신이나 배경보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가 중요하죠. 민준의 말에 서연이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가치관이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서연이에게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서연 씨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서연 씨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민준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민준 씨도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서연이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서연이는 집에 돌아가 할아버지께 민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권태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시는데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거든요. 서연이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도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권태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는 민준을 할아버지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연이를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서연이를 잘 부탁한다. 권태호도 민준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과 대화를 나누며 그의 인품을 알아갔습니다. 진심으로 서연이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서연이의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민준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권태호는 만족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민준이 돌아간 후 서연이가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보기에도 괜찮은 청년이야. 무엇보다 우리 서연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보여서 마음에 든다. 권태호가 흡족해했습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죠.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깨달으며 서연이는 더욱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서연이와 민주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촐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결혼식이었죠. 권태호 할아버지가 서연이의 손을 민준에게 맡기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서연이를 부탁합니다. 권태호가 민준에게 당부했습니다. 평생 서연이를 사랑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민준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서연이의 회사 동료들과 민준의 도서관 동료들, 그리고 평소 민준이 책을 읽어주던 아이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언니 예뻐요. 아이들이 서연이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도 이쁘다. 서연이가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서연이와 민주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죠. 서연이도 점차 아이들과 친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연이가 아이들에게 책을 다 읽어주고 나서 말했습니다. 언니 다음에 또 와요. 아이들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언니가 또 재미있는 책 가져올게. 서연이가 약속했습니다. 그런 서연이의 모습을 보며 민주는 더욱 사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민준이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서연이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편 감옥에서 나온 이진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어느 날 이진수는 병원 앞에서 서연이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서연양. 이진수가 조심스럽게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서연이는 이진수를 바라보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기 때문이죠. 서연양,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이진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용서했습니다. 증오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서연이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진수는 서연이의 관대함에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진수가 다짐했습니다. 그러시길 바라요. 모든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연이가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서연이와 권태호 할아버지는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부모님,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서연이가 부모님께 안부를 전했습니다. 권태호도 묘소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서연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할아버지,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서연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부모님은 천국에서 우리 서연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계실 거야. 권태호가 서연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권태호가 서연이에게 인생의 교훈을 들려주었습니다. 서연아,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니?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배웠어요. 서연이가 답했습니다. 맞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겠지? 네, 민준 씨를 만나면서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았어요. 서연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잃지 말거라.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이야. 권태호의 당부에 서연이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와 민준, 그리고 권태호 할아버지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서연이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행복하면 할아버지도 행복하단다. 권태호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도 할아버지께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어요. 민준도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따뜻한 가족이 되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서연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을 수 있었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